네,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차라리 고백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네, 신청곡들 많이 주셨는데요. 주로 뭐 흔들린 우정, 친구, 뭐 이런, 네, 친구와 관련된 테마로 신청곡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신청곡들 들려드릴게요. 네, 참, 어제 저희 언론사들은 큰 이슈가 하나 터지면 다들 정신이 없거든요. 기사들이 갑자기 막 달려나가고 막 카메라 뭐 이런 거 들고 막 달려나가고 전화 막 엄청 큰 데시벨 큰 소리로 막 전화 통화하고 다들 정신이 없는데 어제 뭐 안철수 교수가 뭔가 하나 뭐 이야기를 한다. 중요한 얘기를 한다. 이 얘기를 듣고 기자들이 가면서 뭐지? 뭐 대선 출마 뭐 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갔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정말 핵폭탄급을 전개에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안철수 교수 측이 참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기서 그죠? 오히려 협박을 받아서 오히려 상대방 쪽에 상대방 코트에 더 센 이건 협박이 아니라 더 센 공격을 날린 거잖아요. 강 스파이크를 날리는 셈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새누리당으로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기사가 떴는데요. 그리고 뭐 실제로 아니죠. 그러니까 뭐 기자회견 장면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안철수 교수 측이죠. 안철수 교수 측에 계시는 금태섭 변호사께서 어제 오후 3시 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요. 새누리당 공보위원인 대선 캠프 공보위원인 정중길 위원의 전화를 지난 4일 오전 7시 57분께 꼭두새벽부터 물론 꼭두새벽은 아니지만 7시 57분께 공보위원의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뭐 어찌됐건 두 분이 뭐 친분이 어쩌니 얘기를 하시지만 어찌됐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계신 무려 공보위원이시고요. 그리고 이쪽은 안철수 교수 측이죠. 어떻게 보면 적진에 있는 이 친구예요. 다시 말하지만 얼마나 친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본인 입으로 친구라고 하시니 아무튼 공보위원이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전화를 해서 그 아침에 전화를 해서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에 뇌물과 여자 문제를 폭로하겠다. 우리가 조사해서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거 우리가 다 터뜨릴 거기 때문에 대선에 나오면 죽는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걸쳐서 대선 불출마를 종용하며 협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안 하면 죽여버리겠어. 뭐 이런 내가 칼 들고 가서 죽여버리겠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요. 뭐 대선 출마하면 죽는다. 하면 내가 터뜨리겠다. 우리 알고 있는데 그거 터뜨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친구 사이에 너무 돈독한 친구 사이에 있는 아침에 7시 57분에 할 만한 전화인 것인가? 뭐 궁금하죠? 아무튼 일단 의혹으로 제기한 것은 금태섭 변호사 측에 따르면 정 의원이 폭로하겠다고 한 내용은 그게 두 가지인데요. 이게 하나는 안랩 안철수 연구소 초창기이죠. 설립 초창기인 1999년에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그와 관련해서 투자팀장인 강모 씨에게 주식 뇌물을 공여했다라는 의혹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거 뭔가 싶은데 안철수 교수가 목동에 거주하는 30대 여성과 최근까지 사귀고 있었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거 네 아무튼 이걸 터뜨리겠다며 너 나오면 이걸 터뜨릴 거니까 대선 출마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정도 협박할 정도면 전 좀 센 걸 줄 알았는데 이거 너무 좀 약하다. 그죠?
좀 센 거 없어요? 좀 더 센 거? 하긴 뭐 예전에는 뭐 그죠, 신호위반 이런 거 얘기 나오던데, 너 신호위반 한 거 내가 폭로할 테니까 대선 불출마해. 뭐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좀 더 많이 조사를 했나 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일단 모르겠지만요. 글쎄요. 안철수 교수도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대놓고 이걸 자기 입으로 먼저 공개를 하지 않겠죠. 그죠? 네. 어찌됐건 이게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걸 빌미로 내가 협박하면서 내가 이걸 터뜨릴 테니까 너 나오지 마 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이건 협박이죠. 그죠?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그 의혹이 뭐 사실이냐 아니냐 진실공방 그걸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협박을 했다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내가 조사해서 다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 본인이 새누리당에서 사찰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엄청난 건입니다. 이게 안철수 교수가 30대 여자랑 사귀었네 만약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걸 네가 어떻게 하는데, 네가 어떻게 한다고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따라다녔어요? 사찰 도청하셨나? 역시 그 버릇 못 버리셨나? 그죠? 이건 뭐 참 그죠. 중요한 건 또 그겁니다. 이런 게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건이 너무,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 우리가 그 각하 뭐 이런 분들 나오는 의혹들 보면 거의 혹하는 수준이거든요. 그죠?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의혹들이 줄줄 나왔던 바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안철수 교수 의혹 뭐 협박을 할 정도가 되냐 이게 과연. 물론 이제 만약에 사실이라면 뭐 뇌물 공여가 이런 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쪽 이런 걸 두고 머무든 개가 머무든 게 나무란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이미 너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그 뭐 더 센 거 없어? 이런 지금 반응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협박을 했을 정도면 얼마나 조사를 많이 했는데 나오는 게 없었으면 이런 걸 가지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아무튼 이게 이제 사실이니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나온 바도 없고 안철수 교수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거 이전에 얼마나 많이 사찰을 했나. 사실 이전에도 무슨 신호위반 했더라라는 얘기, 이건 따라다니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그죠? 그런 건들 나왔었는데, 이건 뭐 대놓고 내가 너 사찰하고 있으니까 너 조심해 라고 이야기를 한 셈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죠, 이 박근혜 후보께서 요 문제 일이 커지니까 또 이 새누리당 쪽에서는 나름 이런 뭐랄까요, 문제 터졌을 때 한 번에 해치우는, 한 칼에 해치우는 이런 건 좀 또 재빠르잖아요. 그죠? 바로 그냥 뭐 바로 사퇴하시고, 그죠? 정준길 공보위원 바로 사퇴하시고, 친구끼리 한 말이라며 그런 거 아니다. 친구끼리 아침에 문득 출근하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침에 문득 그냥 생각이 나가지고 친구끼리 생각날 수 있지 않냐, 절친인데 하면서 어머 절친인데 막 협박하고 그래. 그죠? 절친인데 막, 사실 절친이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절친이 이렇게 한 명은 안철수 교수 쪽에 와서 하고 있는데 한 명은 박 후보 쪽에 가서 있고, 그 정도로 생각이 안 맞는 사람이 절친 되기는 참 쉽지 않은데, 그죠? 누구 마음대로 절친인지는 뭐 두고 봐야겠지만, 그죠? 아무튼 친구끼리 한 말이라며 이렇게 협박 아니다, 친구끼리 생각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죠? 절대 협박 아니었고 그냥 본인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친구가 다칠 것 같아서, 너 그러면 안철수 교수 나는 터뜨릴 수밖에 없는데, 난 너무 싫지만 터뜨릴 수밖에 없는데, 터뜨리면 너가 다치는데 난 이게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서 아침 7시 57분에
걱정이 돼가지고 문득 그렇게 전화를 했더라고. 보통 그죠. 일단 두 분이 절친인지도 굉장히 의심스럽지만 아침 7시 57분에 친구가 생각이 나는 경우가 흔한가요? 친구가 생각이 날 수는 있죠. 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친구 생각이 나서 갑자기 문득 우연히 전화를 하는 게 흔한 일인가? 그게 흔한 일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7시 57분이 딱 출근 8시까지 출근이기 때문에요. 헐레벌떡 들어오거나 막 사무실에 도착하거나 이럴 때거든요. 그때 뭐 친구 생각 나고 자시고 친구는커녕 누구 뭐 별 생각 없어요. 그죠? 오늘 빨리 가서 뭘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이런 생각이죠. 그죠? 거기에 물론 이제 뭐 생활 패턴이 다를 수 있겠지만요. 아주 일찍 출근하시거나 좀 늦게 출근하시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어찌됐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7시 57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한참 대선 때문에 한참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공보위원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죠? 그저 절친이 생각이 나고 갑자기 절친이 떠올라서 뭐 이게 참 신기하죠. 그죠? 그 전날 술을 드셔서 술 먹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 친구 생각이 나셔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전화를 하셨다고. 어머, 그 눈물이 앞을 가리네. 아우, 정말 우정이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너무 그 친구 생각 간절해서 술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친구 생각에 전화를 해가지고 협박을. 그죠? 불출만 하면 내가 터뜨려 버리겠다고. 내가 조사하면 다 나와. 이러면서 조사 다 돼 있어. 이런 협박을. 진짜 친구 아이가. 그죠? 대박이네요. 네, 정말 친구.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친구 참 무섭네. 그죠? 엑스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대단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걱정이 돼서 하셨다는 분이 그죠? 얘기하면서 그 사과라고 해야 될까요? 사과가 아니라 본인이 사퇴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뭐 본인이 학교 다닐 때는 같은 반은 아니었고 그때는 뭐 절친이 아니었으나 같은 일을 하게 되면서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절친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문득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쩌면요, 우리가 좀 넓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요, 절친이 없으신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도 절친이라는 개념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이 정도 친하면 절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절친하고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고 절친이 걱정이 되면 어떤 몇 시 정도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모르실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름만 알아도 절친설. 네. 이분은 정말 이름 알고 적당히 안면 트고 내가 전화했는데 받아주고 이 정도면 절친인 걸로 대충 퉁치는 그런 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죠? 절친끼리 협박은 기본. 그죠?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이분은 혼자만 금태섭 변호사는 전혀 뭐야 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본인만 스스로 절친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예. 친구 간의 대화 가지고 뭘 그러냐 여신데 이분 혼자서는 친구 간에 협박도 할 수 있지 뭐. 응? 너가 불출마 안 시키면 내가 다 터뜨려버리겠어.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절친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죠? 네. 뭐 아무튼 그러네요. 뭐 그 정준길 공보위원님 참 열심히 하셨는데 그죠? 나름대로 박 후보를 위해서 어떻게든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셨는데
바로 또 팽당하셔가지고, 그죠? 이걸 터지고 나니까 바로 또 급히 빛의 속도로 사퇴를 하셨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고요, 그죠? 국회의원 되려고 많이 또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만약에 우리 박 후보께서 계속해서 정치인으로 남아 계시면 이 충정을 어떻게든 잘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네, 일단 당장 걸림돌로 판단하시고 바로 내치셨지만, 그죠? 아무튼 우리 금태섭 변호사와 그리고 우리 참 정준길 공보위원 두 분의 아름다운 우정 변치 마시라고. 네, 이미 변했을라나? 안재욱의 친구 들려드릴게요. 아름답다 아름다워.